40년 전 간경화와 심장질환이 동시에 찾아왔고 저는 의사로부터 1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52세였던 저는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그 후회를 미리 막아줄 수 있습니다. 40년 전 저는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89%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에 앓고 있으며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무려 10년이나 짧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할 비법으로 이 통계는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에게 검증한 실질적인 장수 비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약물이나 수술 없이 자연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와 자세한 설명으로 영상이 길지만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끝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아내와 함께 즐길 노후는 그저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는 한의대 교수였는데 제 차트를 보더니 현대의학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함께 활용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저는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제 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 회복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따른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도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장수 비법은 바로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의 음식을 약으로, 약을 음식으로 삼으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제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친구는 가장 먼저 제 식단을 바꿨습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내 몸을 치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발효식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즐겨 먹던 김치, 된장, 청국장과 같은 발효식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병원 식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이 음식들이 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82세 김옥순 할머니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다가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으로 아침마다 된장국을 드시기 시작했더니 9개월 만에 소화제 없이도 식사를 즐기게 되셨다고 하셨죠. 음식이 약이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이 면역력, 정신 건강, 심지어 수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장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음식은 제철 채소와 과일입니다. 계절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음식들에는 그 시기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담겨 있습니다. 봄에는 쑥과 냉이 같은 나물로 겨우내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여름에는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가을에는 버섯이나 고구마로 면역력을 높이고 겨울에는 무나 배추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식사하면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급하게 먹거나 과식하면
독이 됩니다. 저는 40년간 7분 식사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최소 7번 이상 꼭꼭 씹은 후 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73세 이정숙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니 체중이 5kg 줄고 혈당도 조금씩 안정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최소 30분은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지만 수분은 우리 몸의 모든 대사 작용에 필수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되 식사 중에는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중 12시간 이상은 음식을 먹지 않고 위장에 휴식을 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세포 재생과 해독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 급할 때 잠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음식이 여러분의 약이 되어 약이 필요 없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수 비법은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셨나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나요? 이 단순한 질문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40년 전 병상에서 일어난 후 저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장수촌으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나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거나 고가의 건강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한 패턴으로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아침 5시 기상이라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 체내 시계를 올바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68세 이상호 선생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6개월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습관을 들이니 수면제 없이도 편안한 잠을 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식사 시간의 규칙화입니다. 우리 소화 시스템도 일정한 패턴을 기대합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이 시간대에 맞춰 식사하면 소화 효소가 최적의 상태로 작용합니다. 특히 저녁을 일찍 가볍게 먹는 것이 숙면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취침 전 루틴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이나 TV와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뇌에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박영자 할머니, 76세의 불안감으로 잠들기 어려워하셨는데 취침 전 10분간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니 마음이 편안해져 잠이 잘 오게 되었다고 하셨지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고 최소한의 자기 몸 상태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몸 상태에 맞게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자신의 혈압, 체중 등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잦은 병원 진료나 불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들은 피하세요. 작은 변화를 초기에 발견하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수 비법은 마음의 평화 찾기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의 신호입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의사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당신의 질병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심장병,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장수촌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입니다. 그들은 바쁘게 살지만 항상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이는 금연이나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20분간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쁜데 무슨 명상이냐며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잡념이 사라지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67세 김철수 선생님은 67세에 심장 수술 후 불안감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10분씩 호흡 명상을 시작하시고 1년 만에 약 없이도 혈압이 안정되셨다고 하셨죠.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로 이어진 좋은 예입니다.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따뜻한 식사를, 오랜 친구의 전화 한 통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쌓이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79세 강명자 할머니는 배우자를 잃고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점차 일상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되셨다고 하셨지요. 작은 실천이 가져온 큰 변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소유물과 관계,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방에는 정말 필요한 물건만 있습니다. 책장에는 자주 읽는 책만, 옷장에는 자주 입는 옷만, 달력에는 꼭 필요한 약속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들을 단순화하면 내면의 평화도 따라옵니다. 소유보다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황영수 선생님, 72세의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시다가 집 안정리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셨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분노와 원망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저는 병상에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원망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켠에 묵은 분노나 서운함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4번째와 5번째 장수 비법은 관계의 힘과 적절한 운동입니다. 이 2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계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가 행복과 장수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병상에서 일어난 후 매주 일요일을 관계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오직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 저를 찾아와 준 사람들, 그리고 제가 회복하기를 기도해 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85세 이윤정 할머니도 배우자를 잃고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주 2회 복지관에서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생활의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하셨지요. 관계의 힘이 우울증을 극복하게 한 사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50% 높다고 합니다. 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위험한 요소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전화하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차 마시기,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 갖기 같은 작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니 화상통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베푸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입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오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전통 한의학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제게는 큰 활력소가 됩니다. 이제 5번째 비법인 적절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근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니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제가 권하는 운동은 3가지입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심장병 위험이 1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저는 40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산책을 해왔습니다. 78세 박정수 선생님은 무릎 통증으로 걷기 힘드셨는데 처음에는 5분씩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 이제는 하루 40분씩 걷고 계신다고 하셨죠.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걷기 할 때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통증이 나타난다면 멈추고 운동 시간은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진행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벼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물병이나 작은 쌀포대 같은 생활 속 도구를 이용해 팔 들어 올리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연성 운동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15분간 태극권과 유사한 동작으로 몸의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이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힘든 운동으로 오히려 부상을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10분 걷기, 감사 일기 쓰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3주간은 매일 그 한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세요.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후 3개월 동안은 다른 비법들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3개월이면 여러분 몸에 작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혈압이 조금 안정되고 잠이 조금 더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저녁 TV 앞에 앉아 과자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가벼운 산책을 다녀올 것인가? 불평과 걱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10년 후의 여러분 모습을 결정합니다. 제가 40년 전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의사는 1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부터 매일 조금씩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심호흡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실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건강이 좋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간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어떤 상태에서 시작하든,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고, 주변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힘을 얻고 성장합니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거래, 이나 범죄에 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 믿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은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 3번 하기, 오늘 하루 물 한 잔 더 마시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 또는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격려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영감을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